형부, 어제 그 옷 형부가 제 몸에 맞춰주신 거죠. 그날 입었던 드레스 어떻게 입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술에 조금 취했지만 몸에 닿던 그 손길, 그리고 형부가 단추를 잠궈주던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형부는 제 몸을 정말 디자이너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탐색하셨어요. 잘 어울려. 형부의 그 짧은 한마디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몰랐던 밤의 진실. 형부는 오늘도 그날 피팅룸에서의 은밀한 순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형부와 저, 디자이너와 모델, 가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그날 밤의 이야기. 무엇이 진짜였을까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스며들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손끝과 한 여자의 숨결이 교차했던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세 강민우,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패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20대 중반부터 파리, 밀라노에서 패션쇼를 기획하며 3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인물. 디자인 감각은 날카로웠지만 감정은 언제부턴가 무뎌져 있었습니다. 아내 유진과는 결혼한 지 18년. 사랑보다는 의리, 감정보다는 일정. 같은 공간에 있어도 둘 사이엔 오래전부터 형식적인 대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피팅룸 앞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유진의 동생, 30살, 할인. 대학 졸업 후 뉴욕에서 모델 활동을 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할인은 민우가 이끄는 브랜드의 SS 시즌 메인 모델 오디션에 합격한 상태였죠. 사적인 감정 없이 전문 모델과 디자이너로 만난 자리였지만 민우는 그 순간 할인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가족에게 느껴서는 안 되는 시선이었죠. 첫 피팅 날 할인은 민우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몸에 꼭 맞는 샴페인 컬러의 실크 슬립 드레스, 가슴 라인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컷은 모델의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할인의 피부는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 목선, 볼륨 있는 가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엉덩이 라인까지 민우는 그런 할인의 실루엣에 순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허리 라인 조금만 더 당기자 형부는 손끝으로 핀을 고정하며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손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할인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형부, 이 드레스 너무 민망해요. 민우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프로 모델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지만 형부의 손은 그녀의 등 라인을 따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숙이 움직였습니다. 할인의 등 뒤로 형부의 숨결이 닿자 그녀는 살짝 몸을 떨었고 민우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부, 오늘 촬영 끝나고 간단히 한잔하실래요? 할인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스튜디오에서의 촬영 후 할인은 드레스를 벗지 않은 채 형부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 옷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형부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할인은 술에 살짝 취한 듯 말끝을 흐리며 형부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민우는 그 웃음에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을 바라보듯 할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부의 손은 다시 그녀의 어깨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밤 형부는 조용히 호텔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어두운 조명 아래 은은한 디퓨저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앞 실루엣처럼 드레스를 입은 채 와인을 들고 선 할인이 있었습니다. 형부,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형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형부라고 불러. 지금처럼.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형부, 이 드레스 저한테 너무 예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제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할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드레스끈이 살짝 흘러내리며 쇄골 아래 드러나는 어깨선이 조명의 은색 윤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형부, 옷이 이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나 봐요. 그녀는 술에 살짝 취한 듯 말끝을 흐리며 형부의 가슴팍에 몸을 기댔습니다. 형부는 오른손을 들어 그녀의 드레스끈을 조심스럽게 올려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녀의 피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묘한 온도였습니다. 그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형부는 언제부터 날 여자로 보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할인은 형부의 손등을 잡고 그 손을 자신의 허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옷, 형부가 벗겨주세요. 이제. 형부는 드디어 그녀의 등을 따라 드레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할인은 속옷만을 입은 채 형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탱탱하게 올라붙은 가슴, 탄력 있는 허벅지, 매끈한 복부와 잘록한 허리, 흘러내릴 듯한 엉덩이 라인까지. 형부는 그 순간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형부, 떨려요. 할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형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럼에도 형부의 입술은 그녀의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패션쇼보다 더 화려하고 룩북보다 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주워 한 손에 걸어두었습니다. 바닥에는 그녀가 방금까지 입고 있던 샴페인빛 실크 드레스가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할인은 속옷만을 입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는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할인의 가슴은 얇은 브라 안에서도 볼륨을 감추지 못했고 허벅지는 매끈하게 반짝이며 조명 아래에서 은근한 윤기를 더해주고 있었지요. 그녀의 다리 사이 살짝 포개진 허벅지 틈마저 형부의 시선을 자꾸만 끌어당겼습니다. 형부, 이런 모습 어때요? 할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는 숨결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형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걸음을 옮겨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손이 조심스럽게 할인의 무릎 위에 올려졌고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숙였지요. 예쁘다. 형부의 말은 낮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할인이 이렇게 자랐다는 거. 할인의 눈가에 미묘한 감정이 일렁였고 그녀는 천천히 형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형부도 떨리세요? 그래, 많이. 형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할인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형부의 입술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그리고 더 아래로 흘러내려갔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등을 젖히며 형부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형부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브라끈을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주었습니다. 찰랑 고요한 방 안에 속옷끈이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할인아. 형부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형부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더는 참지 마요. 나 형부가 처음이에요. 그 말은 형부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침대에 눕혔고 할인은 작은 신음을 흘리며 형부의 품 안으로 몸을 말았지요. 두 사람은 길고 조용한 숨결 속에서 서로를 탐색했고 온몸은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상상 이상으로 부드러웠고 숨결은 따뜻했으며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형부는 그녀를 한 조각의 예술품처럼 다뤘고 할인은 그의 손끝을 따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 침대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형부의 가슴 위에 얼굴을 댄 채 가늘게 숨을 쉬었고 형부는 그녀의 등을 감싼 팔에 조금 더 힘을 실었지요. 형부, 응, 지금 후회하세요?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지금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그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단 하나 확실한 건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인은 깊은 잠에 빠졌고 형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 햇살이 비치는 호텔 창가. 할인은 새하얀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부의 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침대 옆 탁자엔 따뜻하게 식어버린 커피와 민우의 손글씨가 남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하리나, 오늘 아침 미팅이 있어 먼저 나간다. 어젯밤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부탁이야.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탁이라고요? 하린의 눈엔 말없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방 안엔 여전히 샴페인 드레스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그 향은 그녀의 기억을 자꾸만 되살렸습니다. 그 시각 형부 민우는 브랜드 본사 회의실에서 디자이너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도면이 아닌 어젯밤 하린의 어깨선을 떠올리고 있었죠. 민우 실장님, 괜찮으세요? 팀장의 말에 민우는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거짓없이 그녀를 원했어. 민우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하리는 호텔을 빠져나와 유진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운 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언니, 나.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하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린아, 괜찮아? 요즘 바쁘지? 하린은 그 미소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언니의 남편과 그 죄책감이 하린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며칠 뒤 민우는 스튜디오에서 다시 하린을 마주쳤습니다. 카메라 세섭이 한창인 현장. 서로 마주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촬영이 끝난 후 하린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아니 민우 실장님, 그날 밤 후회하세요? 민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책임질 수 없을지도 몰라. 그게 더 두려워. 하린은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책임 바라지 않아요. 그날 밤 저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지만 말아줘요. 그게 더 아프니까.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이 떨렸습니다. 하린아, 응, 여전히 형부라고 불러도 돼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날 밤 나도 잊을 수 없었어. 그게 진심이야. 그 말 한마디에 하린의 눈가엔 또다시 눈물이 고였고 그날의 감정이 다시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린은 브랜드의 VIP 프리뷰 파티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날의 드레스 코드는 실버 블랙. 그녀는 민우가 과거 디자인했던 시스루 블랙 드레스를 선택했고 등 라인 깊게 파인 그 의상은 단번에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셀럽과 기자들이 민우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하린에게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생각했어요. 왜 저 옷을 저렇게까지? 그 순간 하린이 눈을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도발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파티가 끝난 후 둘은 주차장 근처 외진 통로에서 마주쳤습니다. 하린, 오늘 왜 그런 옷을 입은 거야? 하린은 민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형부가 만든 옷이에요. 입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너무 눈에 띄었잖아. 그게 문제예요. 다른 남자들이 날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형부가 날 봤던 기억이 불편한 거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린아, 그 목소리는 유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유진은 민우에게 말도 없이 이벤트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언니? 하린은 몸을 굳혔고 민우 또한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유진은 둘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 여기서 뭐해? 민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잠깐 드레스핀 얘기하고 있었어. 너무 많이 파였더라. 그래서. 하지만 유진은 민우의 말을 끊으며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아, 너 울었니? 하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명이 강해서 눈이 시려서. 그 순간 유진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너 요즘 좀 달라졌어.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은 잔잔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형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돌아섰고 민우는 하린과 눈을 마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유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조명이 켜졌고 테이블엔 유진이 좋아하는 국화차가 올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응, 당신 요즘 할인이랑 무슨 일 있어?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인이 널 볼 때 예전 같지 않아. 그 눈빛이. 유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슬픈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걸까? 민호는 그녀의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할인은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부, 언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이 관계에서 점점 불안해져요. 그날 밤 이후로 형부는 다시 한 번도 날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아프단 거 왜 모르세요? 비 오는 오후 할인은 민호의 작업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 이게 무슨... 형부는 날 피하고 있어요. 할인은 떨리는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 본 적 없어요. 민호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려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아, 지금은 뭐요? 할인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언니가 아프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면 무서울까 봐요. 민호는 말없이 작업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형부, 그날 밤 날 사랑한 거 맞죠? 그 말에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아니라고 해요. 지금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내가 혼자 착각한 거라고 말해줘요. 민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착각 아니었어. 그 한마디에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피하세요?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워. 내가 널 다시 끌어안게 될까봐. 다시 너를 놓지 못할까봐. 할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우린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순간부터 민호는 할인의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언니에게 다 말할까요? 민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무서운 말인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게 지쳐요. 그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 발신 중. 민호는 할인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받지 않고 조용히 껐습니다. 내가 말할게. 내가 정리할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형부. 나 언니보다 먼저 형부를 알았으면 어땠을까? 형부가 누군지 알기 전에 사랑했으면 어땠을까?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고 할인은 고개를 민호의 어깨에 묻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두 사람의 체온은 또다시 위태롭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각 유진은 민호의 방 서랍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인이 호텔에서 남긴 손편지였습니다. 형부, 이 옷을 벗겨주셔서 고마웠어요. 드디어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유진은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물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멈춘 듯한 고요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가 막 그친 저녁, 할인은 젖은 머리칼을 말리지도 않은 채 민호의 작업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셔츠는 어깨까지 젖어 속이 은근히 비치고 있었죠. 민호는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이렇게 오면 형부, 이제는 저 그냥 보고 싶으셨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은 서운함과 유혹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할인은 두 손으로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그 아래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부드러운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형부 손길 아니면 잠이 안 와요. 민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인은 일어나 그의 바로 앞에 섰고 작은 손으로 민호의 허리춤을 만졌습니다. 형부는 언제부터 저를 여자로 봤어요? 할인아, 오늘은 형부가 아니라 남자 민호 씨로 저를 안아주세요. 그 순간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입술은 그녀의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고
손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고 그 손길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짧아지고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안아 소파에 눕혔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다리를 들어 민우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지금만은 현실 말고 우리 감정만 생각해요. 민우는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고 둘은 천천히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린의 몸은 민우의 품 안에서 녹아들 듯 부드러웠고 그녀의 피부는 조명을 받아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는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술을 내렸고 손끝은 조심스레 그녀의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하린은 낮고 짧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형부 아니 민우 씨, 제 안에 들어오세요. 지금요. 두 사람의 몸이 맞닿는 그 순간 민우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유진 부재중 전화 7통, 그리고 곧이어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작업실 외관, 그리고 유리창 너머 민우의 실루엣 위로 하린이 상반신을 드러낸 채 껴안고 있는 모습. 민우는 그 사진을 본 순간 피가 가시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은 듯 한참을 정지해 있던 그는 조용히 하린의 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하린은 눈을 감은 채 그 따뜻했던 체온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손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새벽 3시 민우는 아무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깨지기 직전의 유리잔처럼 떨리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유진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하린이 널 어떻게 불렀는지 난 다 들었어. 사진도 목소리도. 이제 변명하지 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유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유진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한복판에 가만히 섰습니다. 민우 씨, 응, 왜? 하필 할인이었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만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울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깊은 상처를 삼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할인의 드레스를 직접 만들겠다고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할인이 너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동생이 아닌 것 같아서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끔찍했던 건 뭔 줄 알아? 너희가 그 밤을 즐겼다는 거야. 죄책감도 없이 그저 몸으로 감정으로. 그 말에 민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미안해할 자격도 없어. 그녀는 손을 떨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탁! 서류가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이며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싸우고 싶지도 않아. 다만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할인의 그림자를 보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할인은 자신의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민우가 보낸 긴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만든 옷처럼 너도 나를 믿고 입었는데 내가 너를 찢어버린 거야. 유진이 떠났어.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할인은 그 메시지를 다 읽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부, 아니 민우 씨. 그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울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게 다였는데 눈물은 조용히 실크 커튼 위로 떨어졌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그날 밤 벗겨진 샴페인빛 드레스가 조용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맨발로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텅 빈 공간, 불 꺼진 조명,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술은 감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 3개월 후 늦은 가을, 민우는 브랜드를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 통영바닷가 근처의 작은 공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 옷도 만들지 않았고 그 어떤 쇼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에 천을 걸어 바람에 흔들리게 두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한 줄씩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의 온도에 대해 다시 배우고 있다. 내가 만든 건 옷이 아니라 사람의 틈이었다. 어느 날 공방 앞 작은 오솔길로 낯익은 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고
화장은 옅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가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찾을 생각 안 했어요. 민우는 말없이 의자 하나를 꺼내 그녀를 앉혔습니다. 조용한 바닷바람이 둘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뭐가 되는 걸까요? 할인의 물음에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기억 속에서만 남는 게 맞는 것 같아. 누구도 다치지 않으려면. 할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형부 말고 다른 사람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민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건 우리가 너무 외로웠던 순간에 서로를 껴안은 감정이었을지도 몰라.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럼 이 감정은 대체 뭐였던 거예요? 민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 없는 감정. 그거면 됐어. 할인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가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언니는 이제 잘 지내요. 치료도 마무리됐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대요. 그리고 형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민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단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제가 형부를 사랑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등을 돌려 천천히 오솔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그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었다. 단지 너무 진했던 한 계절의 온도였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곁에 두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감정들. 황혼백서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